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추방 조치한 최종 지시자가 문재인인 것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탈북자 강제 추방 조치 최종 결정자라는 각종 정황 증거가 갈수록 쌓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변호사 단체가 탈북자 추방 관련해 정의용 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정식 배당돼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정의용 실장은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조사하기 위해선 문재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국민 모르게 헌법과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탈북민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추방하고 또 그것이 드러난 이후에도 국민을 상대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그 숨겨진 배경이 무엇인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해 조국 사태에 이은 또 하나의 수사 카드를 손에 쥔 셈이 됐습니다. 정부는 탈북 주민 추방 조치 논란이 커지자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면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송된 탈북 주민들이 흉악범이라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송된 흉악범을 위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흉악범이어서 북송했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탈북자들의 진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진술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북한 보위부가 탈북한 살인자들을 찾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다는 주장도 흘러나오는데 그 첩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북한 보위부가 탈북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흘린 것이라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 매우 뚜렷한 정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 강제 추방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밝히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라고 실토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청와대에서 추방을 결정했다는 것이냐라고 거듭묻자 역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정의용이 실장으로 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법적으로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참모에 불과합니다. 그의 모든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한 그의 모든 행위는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탈북자 추방은 정 실장이 최종 지시자가 아니라 문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정 실장이 자신이 최종 지시자임을 시인한다면 그는 실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정의용도 또 그의 윗선인 문재인도 탈북자 강제 추방 논란이 국제적으로 확산돼 정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번 추방이 문재인의 결정이었음을 시인하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이들을 강제 북송했는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청와대 문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자 관련 주무부처이고 통일부엔 탈북자 처리 관련해 오랫동안 적용해온 세밀한 매뉴얼이 다 마련되어 있고 관련 전문 인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법이 통일부와 청와대 참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게 진행됐다면 청와대가 대통령과 참모들이 따로 노는 봉숭아 학당임을 의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이 극비리에 진행됐다는 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불법성을 더욱 크게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이 이루어지기 직전 국회에 출석해 있던 김유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기자의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청와대 내 극소수 인원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엄연한 불법을 태연히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 몰래 극비리의 탈북자들을 추방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으로 봐야 합니다. 들통날 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대범하게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범법을 저지르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이 예상치 못하게 발각이 되자 통일부 장관을 앞세우고 청와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선에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들이 실정법을 어겨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민감한 남북관계 사안을 자기들 선에서 무리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보기가 상식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정황을 볼 때 문재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불가능한 일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이 지난 11일 북한 주민 추방 사건 관련해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정의용, 서훈, 정경두, 김현철 고발은 문재인 수사로 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문재인을 비롯해 정의용, 서훈, 김현철 등이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의용 등을 조사하다 보면 문재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용은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자이고 따라서 그의 그러한 조치의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해 조국 사태에 이은 또 하나의 수사 카드를 손에 쥔 셈이 됐습니다. 수사의 1차적 목적은 탈북민 강제 추방에 문재인이 어떻게 개입됐는지, 그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을 어떻게 배제시켰는지, 또 인권 변호사를 자처해온 문재인이 비밀리에 헌법과 국내법을 어겨가면서 탈북민들을 추방한 감춰진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사의 생리상 문재인 정부의 부적절한 대북 정책도 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관련해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무리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북한과의 은밀한 대북 뒷거래 시도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어디까지 튈지 아무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그 참모들이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다 애도 밥도 못하는 처벌 위기에 몰렸습니다. 윤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